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요. 내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침부터 강하게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인데요. 잠시 뒤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이정수 위원님과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 종목 상담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전화 023153-1611-1612번 두 개 번호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위원님과 상담 가능합니다. 또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은 24시간 열려 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실전 매매의 정수라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께서 매일매일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금쪽 같은 조언들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무엇보다도요, 잊지 말아야 할 사실 무료 공개 방송 오늘도 여신다고 합니다. 11시부터 12시까지 프로그램이 끝난 뒤 1시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대응 전략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는지 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1577-7451번으로 전화 문의 주셔도 좋고요. 인터넷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무료 공개 방송까지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희 오늘 화요일장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자,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줘요. 그러니까 많이까지는 아닌데 대형주도 한 4% 정도의 흔들림이 나왔고 많이 흔들린 쪽들은 뭐 7%까지도 많이 빠지는 흐름들이 어제 좀 보여줬는데 간밤에 이제 미국 시장이 크게 흔들리질 않았죠. 다우는 살짝 빠졌고 나스닥은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도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뭐 원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시장을 빼기 위한 흐름은 아닌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이게 진정 국면이냐. 그러니까 원유도 마찬가지지만 유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이제 진정 국면이냐 아니면 또 다른 뭐 경기 침체 시작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악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전날 안 빠졌다는 얘기는 아직도 미국 시장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어제 공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지수가 우리나라 시장 단기 조정권은 아니다. 근데 흔들리긴 하지만 여기서 지수가 바로 무너지는 부분들은 아니고 아직까지도 1900선과 2000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어제도 드렸어요. 그래서 손절은 아직 이르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한 상태에서 주식 비중을 줄인 거죠. 줄인 상태에서 매매로 입각하셔야 되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주식을 100%다 무리하게 뭐 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늘려갖고 하실 필요는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조만간에 시장이 흔들 때에서는 그냥 한순간에 팍 하고 내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어느 정도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단기적인 매매 접근으로 대응하셔야 되는데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코스피 지수인데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1820 라인과 25 라인을 깨지를 않죠. 자, 하지만 그 자리가 만약에 이탈되더라도 1800에 대한 지지가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수가 1800이 깨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우리나라든 해외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유럽 시장이든 여전히 상승을 더 할 수 있는 폭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1900과 20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여전히 남아있는 시장입니다. 빠질 거였다면 어제 장대응봉으로 더 빠졌을 거고요. 오늘도 무참히 무너지면서 지수 1700 쪽으로 바로 내려갔을 텐데 안 내려간다는 얘기는 아직은 좀 더 버티면서 위쪽 방향으로 더 올라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식을 계속 늘릴 것이 아니고 계속 사고 팔고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계속 수익 났던 것들을 챙기면서 현금에 대한 비중을 계속 늘려가야 됩니다. 이것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어제 좀 봐야 되겠죠. 미국 시장도 어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만약에 밀려 내려가더라도 나스닥 기준으로 요 정도가
대략 한 7,800 라인 되는 것 같은데 7,800 라인을 좀 지지를 해주면 흔들리더라도 7,800이 지지를 해주면 8,500 내지는 뭐 9,000까지는 조금 무리여도 8,500에서 뭐 8,800 정도의 상승 N자의 목표치를 가져갈 수가 있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22,600 라인이 지지가 되면 내려오더라도 거기가 지지가 되면 다시 25,000과 26,000에 다시 N장 목표치의 상승폭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는 내려가겠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내려오겠다라고 얘네들도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려온 부분이 아니라서 종목들의 부분들에서 이제 아직까지 바닥에서 목표치가 남아있는 쪽 이런 쪽들을 공략을 하면 여전히 좀 매매적인 부분에서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 건 좋은데 비중을 좀 줄여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종목들 업종들 움직인 거 보게 되면 수소차들이 굉장히 강해요. 전기차, 수소차,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강한데 전일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13% 넘게 좀 급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업종적인 흐름에서도 2차 전지 수소차 굉장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엔터주 여전히 강하고요. 지난주 목요일 날에 엔터주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정말 엔터주가 지난주도 강했고 이번 주 월요일 날도 강했고 어제도 강했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뭐 이번 주 계속 강한 것 같은데 지금도 오늘도 강하고 자, 그 흐름들이 저는 이제 IT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매기가 좀 더 확산이 되면서 IT주들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IT주들도 한 번씩은 움직여주고 하면서 종목들이 그동안 좀 빠졌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다시 되돌리는 그래서 최근에 빠졌던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눌림목 조정이라 그러는데 어느 정도 이제 N자 목표치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눌림목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이는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라 그러면 오늘서부터 해서 며칠 동안에 또다시 재민도 매매 구간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의 표역 종목뿐만 아니라 바닥 권역에서 목표치가 좀 남아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적인 접근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시장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좀 눈여겨봐야 할, 앞으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할 종목과 섹터군들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제 위원님께서 드렸던 표적 종목 현대제철이었죠. 현재 수익률 1%대 아주 안정적으로 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잘 잡아야 앞으로도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힌트를 살짝 주시긴 했는데 아직 바닥에 있고 앞으로 갈 종목, 오늘의 표적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만나 보시죠.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은 실리콘웍스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가격 전략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어제는 여러분들한테 표역 종목으로 현대제철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는 시장이 좀 흔들리는 국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하게 이제 조금씩 흔들리는 좀 음봉의 흐름이 좀 기운이 좀 강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포스코가 강했기 때문에 현대제철을 원래 고지고대로 그 가격 말고 어느 정도 빠지면 좀 저점 매수를 하자라고 얘기했더니 가격이 들어오기는 했어요. 19,400원까지 밀리는 바람에 19,500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가 됐을 텐데 일단은 수익은 수익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시장 자체 전략 자체가 시장이 좀 흔들리는 흐름이니까 무겁고 조금 안정적인 종목으로 이제 현대제철을 얘기했던 건데 지금 구간에서 이게 또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큰 사람들한테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도 보면은 포스코가 다시 한 번 더 60에서 붙으면 다시 3%대, 4%대 강세를 보여주죠. 그러면은 요 현대제철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상승폭을 주면서 하루 이틀, 뭐 3, 4일 혹은 다음 주로 올라가면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22,500원이나 뭐 이쪽 60에서는 붙겠죠. 왜냐면 얘도 N자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진짜 불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IT가 움직이고 지금 2차 전지가 움직이고 엔터주가 움직이고 지금 이렇게 좀 가벼우면서도 그동안에서 이제 너무 무거운 쪽 말고 좀 가벼운 쪽도 이렇게 움직여버리게 되면 특히 현대제철은 IT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IT 섹터 오늘 보면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TL은 이런 쪽들이 움직이게 되면 IT 부품주가 움직이게 되고 조금 더 가벼운 쪽이 움직이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현대제철이라든지 포스코는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수익률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액이 큰 사람들한테는 이거를 좀 더 가져가서 뭐 3에서 5% 수익 날 때까지 좀 더 버텨보자. 괜찮습니다. 금액이 큰 사람들한테는 좀 지루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보겠다라는 사람들은 나쁘지는 않지만 좀 가볍게 좀 단타를 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이라도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IT 부품주라든지 아니면 못 갔던 중소형주들을 가지고 차라리 매매하시는 게
어차피 시장이 움직이면 목표치를 1950과 2000을 뒀지만 1900선부터 돌파가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슬금슬금 여러분들이 이제 빠질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벌써 뭐 어제 고점이 이제 뭐 1800, 엊그저께인가 1860이었으니까 여기서 한 번, 두 번 움직이면 그냥 바로 1900 가는 거고요. 뭐 세 번만 움직이면 바로 그냥 2000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온 종목들을 이제 팔아야 되는 부분들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빨리 수익 낼 수 있는 쪽이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대제철도 결국은 올라갔다가 시장이 빠지면 얘도 다시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인 성향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금액이 좀 작은 분들한테는 오히려 가벼운 쪽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이제 실리콘웍스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리콘웍스는 일단은 이제 장비주죠. 장비주 쪽이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인데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쪽으로 여러분들한테 뭐 과거에서 SF 반도체라든지 뭐 네페스라든지 뭐 동부하이텍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소개시켜 드렸는데 시스템 반도체는 저는 굉장히 좋은 쪽으로 앞으로 물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작년서부터 해서 삼성전자에서 시스템 반도체를 키우겠다라고 계속 표명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선포를 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전 세계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5G라든지 거기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도 같이 엮여서 분명히 좋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여러분들이 꼭 노려야 될 섹터 중에서 5G 말고도 시스템 반도체는 꼭 하나를 봐야 된다고 보는데 최근에 종목들이 많이 빠졌죠. 그리고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리콘웍스는 시스템 반도체인데 많이 올라간 게 없어요. 그런데 기관들이 아직 들어와서 지금 뭐 그렇게 크게 팔지도 않았고 그리고 얘 패턴은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받았죠. 최근에 좀 시장 흔들린다고 조정받았는데 20일선은 이미 지지로 내려가 있고 여기서 양봉이 나오게 되면 이제 N자형 패턴으로 다시 위쪽으로 60일선의 이격이 또다시 많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러한 패턴들은 공략을 해봐도 좋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뭐 종목들 대부분이 많이 올라가 있을 텐데 많이 올라간 것들 공략하지 말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자 보세요. 한번 차트를 길게 볼게요. 한번 길게 보게 되면 보세요. 바닥에 있죠. 얘가 만약에 한 5만 5천 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거 바닥 종목이라고 소개를 시켜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냥 강한 종목으로 남아있을 뿐이지 이거 공략하라고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근데 차트가 지금 많이 바닥에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서 반등을 주고 나서 먼저 미리 선조정을 받은 것도 양호하고 N자형이니까 그래서 21선 밑에 깔고 있고 거기다가 수급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최근에서 다시 기관들이 살금살금 조금씩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들 여기 보면은 조금씩 들어와주고 있죠. 그리고 연기금들도 들어와주고 있고 근데 아직 얘가 약한 것은 강하게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뭔가 좀 강하게 들어온 부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오늘 보면은 2차 전지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은 수소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쪽 애들이 강하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를 강하게 되면 결국 또 다시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안 그래도 지금 오늘 보면은 눌렸었던 어제 4% 5% 눌렸던 원익 IPS 뭐 주성 엔지니어링 등등이 2%대 3%대 지금 다시 강세를 보여주죠. 이동식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이쪽으로 며칠간은 다시 상승세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고 좀 돌파의 흐름이 나온다라 그러면 시장이 1900과 2000으로 올라간다라 그러면은 결국 움직일 쪽들은 실리콘웍스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순환매 종목들을 공략한다라 그러면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실리콘웍스가 뭐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것도 아니고 딱 적당하게 시가총액이 대략 한 4,600억 정도 되니까 이런 이제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시장을 좀 이끄는데 힘을 좀 내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매수 가격은 28,8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현재 가격 29,000원 정도 이하에서 그러니까 29,000원 정도에서 공략을 해도 뭐 괜찮은 종목을 일단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 실리콘 웍스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간 시작이 됩니다. 전화 0231-5611-1612번 두 개 번호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저희 위원님과 상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니까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자, 전화 연결이 와 있다고 하니까 먼저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예, 필룩스예. 필룩스. 5,100원에 15%예. 5,100원에 15%? 예, 자, 그래요. 자, 이제 필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제 그 공개 방송을 진행할 때에서 그때가 아마 3월 19일 전후로 해서 시장이 빠지고 나서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길래 공개 방송에서 종목을 이제 제약주들 내지는 이제 몇몇 종목들을 찾았었는데 그때 필룩스가 장중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찌라시 뉴스였는데 그때 이제 명역 항암제, 그러니까 코로나 이슈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는 바닥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었는데 은근히 잘 가더라고요. 그때 자리가 어딘지 한번 차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때 당시 이제 여기였었어요. 이쪽에서 차트가 여기에 있을 때 한 3,000원 초반대 이때에서 찌라시가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는 뭘 사도 이런 차트들은 다 올라가는 위치였기 때문에 필룩스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메가임디 이런 종목들을 한번 공개 방송에서 추천을 한 번 했었습니다. 물론 많이 사진 말고 조금만 사라고 했었었는데 거기서 지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얼마나 올라봤더니 대략 한 80%, 90%간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자리에서는 거의 90% 넘게 107%네. 107% 정도 지금 올라온 상태인데 바닥에서 샀었으면 참 좋았겠죠. 그렇죠? 그때 당시 찌라시가 나올 때. 여기 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일단은 올라왔다가 옆으로 횡보를 하고 62선을 돌파하는 부분들이 일단은 이게 나쁘지 않아요. 돌파를 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5,100원대니까 돌파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 매수, 바닥 매수가 아니고 돌파 매수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선수 패턴. 그래서 매수를 했을 때에서 우리가 이제 돌파 매수랑 그다음에 바닥 매수가 있는데 돌파 매수했기 때문에 돌파에 따른 그 강세가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손절 라인만 잘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5,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상승 해자가 이렇게 열려요. 그러면 상승 해자 한 7,000원 정도? 네, 그래서 한 7,000원 정도까지 목표치는 열려 있으니까 5,000원이 깨지면 손절하시고 안 깨지면 조금 더 보유를 해서 올라갈 때마다 그러니까 목표치가 꼭 7,000원이라 그래서 거기까지 그냥 꼭 들고 가지 마시고 계속 6,000원 넘어가면 좀 팔고 6,500원 가도 팔고 7,000원 가도 팔고 하면서 어느 정도 비중을 계속 줄여가면서 매매 대응하시는 게 일단은 좋아 보일 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안 그래도 6,060원까지인가 6,000 그래 올라갔었거든요. 갔다가 다시 또 쭉 한 10%좀 빠졌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거기까지 올라갔다 좀 밀렸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뭐 강력하게 매도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조금씩 매도하는 자리는 맞았는데 매도 못했다면 좀 더 기다렸다가 내일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면 거기서부터는 조금씩 이제 매도를 하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이번에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네, 그 KMW 비중 30%고요. 네. 다가 52,500원인데요. 53,500원인데요. 네. 제가 지금 이거를 한 14%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 네. 얼마 전에는 18%까지도 수익이 났었거든요. 네. 이거를 팔고 다시 잡아야 되는 건지 이거 판단이 안 돼서요. 일단 지수가 만약에 무너지면은 KMW도 무너지겠죠. 그렇죠. 지수가 무너지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지수가 다시 1,600으로 날아가면 얘가 이 자리에 있을까요? 아니면은 다시 빠질까요? 빠지겠죠. 당연히 빠지겠죠. 1,600도 아니고요. 1,800이 무너져도 얘는 55,000원째로 내려갈 거예요. 1,800이 무너져도.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세요. 그러니까 1,800이 무너지게 되면 지수가 1,800이 무너지게 되면 그때서는 KMW 수익 난 부분들을 절반 이상 챙기는 게 유리하고요. 네. 지금 1,800을 무너뜨리려면 지금 지수가 지금 1,843이니까 아직 43포인트의 여유가 있죠? 네네. 지금은 조금 더 보유를 해도 됩니다. 예, 좀 더 보유하면은 요게 지지가 되고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이 났고 좀 조정을 받으면 좀 불안하죠. 다시 내려오면 사야 되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럴 때에서는 지금 딱 절반을 팔고요. 지금 절반을 팔고 네. 얘가 밀리면 다시 사면 돼요. 대신에 지수는 1,800을 좀 지지를 한 상태에서. 아, 네, 밀리면 그때는 55,000원 쪽에 사도 돼요. 근데 만약 1,800이 무너지게 되면 그때는 1,760이 무너지나 봐야 되고 뭐 1,740, 1,700짜리 지지가 돼야지 봐야 되는데 그 자리까지 내려가면 얘는 계속 밀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지수가 일단 1,800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밀리게 되면 55,000원 쪽에서는 저점 매수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절반 정도를 매도했다가 다시 잡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절반을 팔았더니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와야 사는데 안 내려가고 얘가 그냥 65,000원, 7만 원 가게 되면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다른 통신 장비주를 사면 됩니다. 아, 통신장도 있어요. 그렇죠. 어차피 통신 장비주가 얘가 지금 보세요. 얘가 바닥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이 떠 있는데 최근에 이만큼 조정받았다고 얘가 7만 원 쪽 올라가게 되면 얘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통신 장비주도 많이 가겠죠. 예, 예. 그렇죠. 그러면 못 간 다른 통신 장비주를 공략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절반 정도는 지금 정리를 하고 조정받으면 얘를 다시 매수를 그다음에 얘가 그냥 올라가 버리면 다른 쪽을 순환매로 통신 장비주를 어차피 사서 수익 나는 거니까 다른 통신 장비주들로 공략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를 지금 제대로 했나 모르겠네요. 1820 지지 시에는 지수 1800. 1800이요? 네, 지수가 1800을 지지를 하면 네. 55,000원 쪽으로 조정받으면 더 이상은 잘 안 빠져요. 예, 예. 근데 지수가 1,800이 깨지면 55,000원이 아니고 5만 원까지도 빠져요. 아, 예. 근데 만약에 1,800이 아니고 1,700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럼 5만 원도 깨져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지수가 어느 정도 버텼을 때에서 저점 매수가 유리한 거지 지수가 깨지는데 저점 매수 해야지는 아니란 얘기예요. 아, 예. 예. 아셨죠? 그러니까 지수가 버틴 상태에서 저점 매수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도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 전문가입니다. 자, 어떤 종목이 반갑습니다. 궁금하세요? 선도전기. 선도전기, 네. 남북경협주. 5,000원에 30%인데 자, 지금 50, 빠진 응, 50 50%? 30%? 아니 30%에 5,000원?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남북경협주, 선도전기, 뭐 재룡전기, 뭐 재룡산업, 뭐 2018년도 뭐 고점서부터 물린 사람들이 많아서 아마 지금도 손실이 많이 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저도 알고는 있어요. 네. 근데 지금 2019년도 고점에서 이제 잡아서 지금까지 들고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은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종목들이 다 반등이 바닥에서 뭐 거의 뭐 100% 가까이도 나온 애들도 있고 뭐 50%는 기본적으로 다 올라왔는데 그렇게 올라와도 사실은 크게 워낙 매수 단가가 높으니까 그렇죠? 복구가 되려면 좀 많이 남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장기적으로 버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 차트를 보면 뭐 계속 우리나라가 뭐 북한하고 맨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는 또 다시 또 좋은 관계가 또 됐다가 또 다시 또 어그러졌다가 또 좋은 관계 됐다가 원래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뭐 몇 년 안에는 또 다시 또 이제 남북 화해 분위기 또 조성이 되면서 또 좋게 움직이면서 관련주들 뭐 남북 경협주에 또 다시 움직이겠죠, 그렇죠? 네.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차피 이거 뭐 많이 빠졌고 여기서 손절할 건 아니고요. 밀린다 그래서 이거를 손절하지 말고요. 계속 어차피 이거를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차트도 이제 바닥에서 쐐기형 패턴으로 만들어 놓고 있고 그리고 보면은 좋은 건 보면은 기관들이 좋은 건 아니죠. 이게 좋은 게 아니고 들어왔다가 기관들이 지금 매도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조금 늦기는 하겠는데 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다시 눌리고 다시 움직이면 5,000원까지는 몰라도 뭐 3, 4,000원은 갈 수는 있다고 봐요. 대신에 장기적으로. 그 장기가 몇 월 달까지예요? 몇 월 달까지가 아니고요. 몇 년 보셔야죠. 몇 년요? 그럼요. 원래 테마주들은요. 한 번 조정받으면 기본으로 1, 2년, 길게는 4년에서 8년까지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좀 빠져나오고 싶은데 언제쯤 나오면 되겠나 싶어요. 그게 이제 테마주를 공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막 메뚜기 때라 그러잖아요. 메뚜기 때가 확 들어왔다가 거기를 이제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나가게 되면 바로 복구가 안 되죠. 네. 그런 것처럼 이 테마주들은 막 개인 투자자들부터 해서 막 여기 운영사들 그다음에 막 작전하는 사람들 들어와고 확 들어왔다가
훅 나가기 때문에 그게 피해가 심해서 이게 복구가 되거나 이게 정상화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년은 두고 봐야 되는데 일단은 2년 동안 조정을 받았으니까 횡보 2년, 뭐 상승 2년 하면은 2년에서 4년? 그 정도 기다리시면은 이제 슬슬 복구가 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이것도 뭐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그 정도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차피 네. 지금 정도 빠진 부분에서는 손절보다는 그냥 얘는 가져가시는 게 나아요. 그냥. 그리고 나중에 예.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또다시 남북경협주가 또 붐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2년 안에. 예. 2년 안에 갑자기 또 남북경협주가 다시 막 펄떡펄떡 뛰면서 막 급등을 한다. 그때에서는 해야죠, 다시. 그때는 추가 매수를. 그래서 지금은 예.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뭐 갈중 뭐 또 소식 뭐 없어요? 소식이 없냐고요? 올라갈 예. 올라갈 소식이 없죠. 아 갈중도? 그렇죠. 지금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들어주는 정도고 뭐 올라갈 소식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얼마까지 들어줄 수 있는지 거기서 좀 나와 아니요, 좀 이거는 나왔다가- 거기서 못 나와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고점 자리예요, 지금도. 단기적으로는. 예. 지금도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고점 자리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 이건 시장에 붙여야 돼요. 왜냐면 시장이 여기서 2천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선도 전기도 좀 더 올라가겠죠. 지수가 2천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뭐 2,500원, 3,000원 쪽으로 올라가겠지만 지수가 1,800원 깨고 1,700원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얘도 다시 2,000원 쪽으로 내려가요. 근데 그렇게 된다 그래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란 얘기죠. 5,000원에 물렸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하신 가격대가 뭐 2,000원이면 수익이니까 한번 팔고 아니면 네. 지금 뭐 매수한 가격대가 3,000원이면 좀 더 들어주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뭐 이런 전략이 되는데 5,000원에 물려서는 여기서 대응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에서 얘가 갑자기 남북 경협 막 화해 분위기라든지 뭔가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나 뭔가 호재가 터졌을 때 움직이면 나는 손절했는데 이게 막 급등해 버리면 얼마나 배가 아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지금 좀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매도했다가 다른 종목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어느 정도 올라올 때 이걸 팔고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면요. 예. 다른 종목에서 물릴 것 같은데 다른 종목도 아마. 빠져야 돼요. 싸게 네네. 살려면. 그러니까 이번에 지수 좀 떨어지면 아직 지수는 안 떨어지고 있어요. 아직은 안 떨어지고 있는데 예, 조만간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공개 방송 많이 들어오셔야 돼요. 제가 공개 방송에서 시장이 이제 조정이 됐다 그러면 거기서는 종목들을 좀 챙길 수가 있어요. 뭐 그때서 저는 이제 들고 가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만약에 예. 시장이 조정이 시작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선도전기도 비중을 줄이면 빠질 거예요. 줄였다가 다시 사는 거는 가능하겠죠. 근데 저는 그거는 추천해드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손실이 작거나 수익이 난 상태에서는 그렇게 추천해드리지만 손실이 많은 상태에서는 그게 초보자들이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예, 너무 힘들어서 전화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잘 한번 대응해 보시고 공개 방송도 자주 한번 참여해 보세요. 공개 방송에 들어갈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설명은 제가 좀 이따가 이 하단 자막이 나오거나 이제 도지훈 아나운서님이 상담을 그 설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샘플러스 인터넷에서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돼요. 만약에 방법을 모르면 1577-7451로 전화 주셔가지고 접속 방법을 물어보셔도 돼요. 아, 예. 아셨죠?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은요, 환인제약이 들어와 있네요. 자, 오늘도 제약주들 일부는 가고 일부는 뭐 조정받고 그러고 있는데, 환인제약. 자, 매수하신 가격대는 15,960원. 15,960원에 비중은 30%. 이거 고점에서 물렸던 거 빠져나올 수 있었었는데 못 빠져나오신 건지 아니면은 고점에서 사신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한데 항상 주식을 이렇게 여기 올라간 상태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왔는데 사니까 당연히 내려가는 거죠. 이건 아주 정상적으로 내려가는 거고 올라오더라도 15,000원 정도에서 저항받고 다시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고점으로 있는 상태에서 사시는 게 안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물렸다가 이렇게 올라올 때 못 팔았다 그러면 참 안타깝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물려 있으면요. 한 20% 정도 이상 물렸으면 20% 물렸다가 올라오게 되면 무조건 파는 습관을 가져가세요. 그게 좋습니다. 대부분이 20% 물렸다가 그러니까 20% 이상이죠. 20%, 30%, 40% 물렸다가 본전 가까이 올라오게 되면 대부분 하는 이제 그러니까 물릴 때에서는 처음에서 생각은 이거 뭐 조금만 더 반등 나오면 뭐 본전 되면 난 무조건 팔겠다라는 사람들이 이제 반등이 나와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안 팔아요.
그래서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틀리다듯이 그 물릴 때 20% 30% 물렸을 때에서는 제발 좀 올라와라. 수익만 나오게 되면 바로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금세 그냥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안 파는데 저는 그거를 거꾸로 얘기하죠. 무조건 20% 이상 물렸던 종목이 갑자기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일단 팔고 보자. 일단 팔고 보면 팔고 나서 한 2, 3일 정도를 HTS를 끄세요 그냥. 껐다가 다시 보세요. 보면은 더 올라가 있거나 많이 빠져 있을 겁니다. 그때서 더 올라가 있으면요. 2, 3일 뒤에 다른 걸 다시 공략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못 사니까. 2, 3일 뒤에 다시 쭉 빠져 있으면 다시 재공략하세요. 싸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팔고 나서 바로 눈 깜빡하고 다시 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지 않는 방법을 얘기해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주식을 샀는데 20% 이상 물렸다. 20%, 30%, 40% 물렸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수익으로 바뀐다. 일단 무조건 파세요. 절반을 팔든 전량을 팔든 그건 여러분들이 욕심에 맞춰서 팔면 됩니다. 일단은 팔고 나서 2, 3일은 그냥 눈 감으세요. HTS 꺼버리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보면 그게 많이 빠져있으면 다시 재공략하면 되는데 대부분 물리는 이유가 팔고 나서 혹은 안 팔아서도 문제지만 팔고 나서 그게 움직이기가 또 쫓아가요.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그 방법을 얘기해 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아마 물릴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환인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치매 관련주 쪽인데 자,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여기서 물렸죠. 다시 조정을 받았죠. 다시 들어주면 15,000원, 16,000원 다 저항 라인입니다. 15,000원에서도 비중 줄여야 되고요. 16,000원에도 비중 줄여야 됩니다. 욕심이 생겨서 좀 더 가져가겠다 그러면은 뭐 17,000원까지도 가능은 하지만 지수가 언제까지 버텨줄 거다라고 여러분들 희망을 너무 걸지 마세요. 저는 지수를 믿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1,950이든 2,000이든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한번 조정은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 조정을 받을 때에서 종목들이 올라갔던 폭에서 어느 정도 많이 조정을 내려올 수가 있는데 왜냐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지금 종목들이 대부분 바닥에서 60%, 100%, 60에서 100%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정받을 때 30% 내려가는 거는 왜 인정을 안 합니까? 당연히 조정받으면 그동안 50%에서 60%에서 100% 올라갔으면 당연히 30% 40% 내려가는 게 아주 정상이죠. 올라온 게 있으니까 주는 것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올라갔으면 그 정도 빠져야 되고 많이 빠지면 60%에서 100% 올라갔으니까 50%까지 빠지는 것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상식적인 거예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는 30% 정도는 밀릴 수 있다. 그리고 많이 빠지면 50% 밀릴 수 있다. 이거는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상적인 우리가 생각해서 그러니까 많이 떠 있는 종목들을 왜 공략을 하는 얘기예요. 많이 떠 있는 종목들은 공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떠 있는 종목을 공략하면서 조만간 조정받으면 한 30%에서 50% 빠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들어갑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 더 올라갈 것 때문에 들어가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빠질 폭은 더 깊어지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이제 시장이 중요하고 올라갈 목표치가 남아있는 쪽을 공략을 하고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환인제약처럼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꺾였던 종목들은 올라가면 뭐 17,000원, 18,000원 목표치는 나오지만 시장의 목표치가 그 정도로 기다려주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움직이면 목표치를 채우고 다시 밀리게 되면 종목들이 이제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이만큼 밀릴 수 있죠. 그렇죠? 1,700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2,000까지 올라간다면 1,700까지 밀리게 되면 종목들이 많이 밀릴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 잘 파시고 만약에 밀릴 때에서 저점 매수를 한다라는 관점을 본다 그러면은 요것도 1,500원, 15,000원, 16,000원, 17,000원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줄이시라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네. 종목이 궁금하세요? 화승인도. 화승인더. 예. 자, 일단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8,050원에 금요일 날 샀거든요. 8,050원에 금요일 날에 공략하셨고, 네. 비중은요? 비중은 한 20% 되는데요. 20%. 자, 그러면 이제 화승인더 같은 경우는 일단은 21선 지지가 살아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기관들도 계속 사고 있고, 어제는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고, 자, 그럼 이제 손절 라인만 잘 잡고,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분할 추가 매수가 되는 자리니까 아직 지수가 무너지질 않았죠? 네. 그래서 요거는 손절 라인을 다시 지금 시장은 모든 종목들은 매매입니다. 바이앤홀딩이 뭐냐면 바이앤홀딩은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중기 장기로 끌고 가는 걸 바이앤홀딩. 사서 홀딩해서 가져가는 걸 이제 중기 대응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바이앤홀딩 자체가 안 돼요. 지금 무조건 단기 매매 대응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수가 무너지면 모든 종목들은 다 쿵 하고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를 잘 봐야 돼요. 지수가 만약에 1,800이 무너진다. 그러면 화승인더도 손절을 해야 돼요. 아셨어요? 그 손절 가격이라든가 추가 매수 가격은 어떻게 돼요? 그건 지금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지수를 보라고요.
네. 지수가 1800이 깨지게 되면 손절. 이해되셨죠? 아, 1800이 깨지게 되면. 1800 적어 놓으세요. 1800이 깨지면 손절. 예. 1800이 깨지면 손절. 근데 지금 지수가 1850이죠. 예. 그리고 빠질 생각을 안 하죠. 예. 그렇지. 지수가 조만간에 1900을 넘어갈 수도 있죠. 네. 그러면 그때 화성인더 같은 애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얘가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지수도 61선을 붙지만 화성인더는 61선 이격이 멀죠. 예. 그렇죠? 멀죠. 근데 못 그리고 가네요. 네? 근데 못 가. 왜 못 가냐면 어제 지수가 빠졌잖아요. 다. 어제 빠지면 종목들이 다 빠졌죠. 예. 그러니까 얘도 보면은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밀리는 건데 올라갈 목표치가 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손절만 잘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지수가 1800이 깨지면 손절하셔야 되고요. 안 깨지면 괜찮아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수급 보면 이거 어차피 기관들이 물렸어요, 지금. 기관하고 투신하고 이쪽 애들이 물렸는데 보면은 투신 애들이 그동안 그러니까 한 달 동안 80만 주 샀고요. 연기금이 지금 120만 주 정도 샀고요. 그다음에 기관들이 한 달 동안, 이거 한 달 기준으로 한 달 동안, 그러니까 한 달이면은 지금 지수가 최근에 빠졌던 그 3월 그 19일 정도죠, 그렇죠? 최저점을 찍었던 3월 19일 정도의 최저점 기준으로 지금 기관들이 100만 주 정도 샀는데 어제 외국인들이 25만 주 이제 좀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밀리면 22선 지지 있죠. 네. 그러니까 눌렸다가 다시 움직이면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이제 에로트 베쿰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눌리죠. 이제 눌리잖아요. 눌리면 이게 끝난 게 아니고 눌리면 원래 주식이 원래 그래요. 눌린 다음에 다시 이렇게 움직이듯이 이 종목들이 다 그렇게 생겼어요. 지금 보면은 화승인더도 차트가 죽은 게 아니고 지금 눌렸다가 한 번 더 눌리면 여기인데 지금 지수가 빠질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아마 여기서 지지하고 양봉으로 돌리면은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오늘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지금 정도 추가 매수가 가능하고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이제 22선 붙는 자리 있죠. 7,100원 라인. 아, 추가 매수는 7,100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하고 오늘 지금 현재 가격. 예. 그 두 번 나눠서 지금 7,640원 지금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내일 한 번 더 빠지면 7,100원 라인에서 한 번 더 하고 두 번 정도 추가 매수한 다음에 양봉이 나오게 되면 이게 올라가는데 지수가 살아 있어야 돼요. 이제 지수가 1,800으로 깨지지 않고 올라가면 얘가 다시 이렇게 N자형으로. 그러니까 차트 이렇게 보면 이쁘죠. 이렇게 되면은 지지하고 N자형으로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9,000원, 10,000원의 목표치가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수가 1,800이 깨지거나 이 종목에 대한 7,000원짜리가 깨지면 그때는 손절을 해야 돼요. 자, 적으셨어요? 7,000원 깨지면 손절. 예. 7,000원 깨지면 그때는 미련 없이 던져야 돼. 그때는 7,000원이 깨지면 손절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수가 1,800이 깨지면 손절. 그래서 지수가 깨지든 7,000원이 깨지든 그때는 손절하시면 되고 안 깨지면 차트는 살아있는 거예요. 보면은 차트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모양이고 목표치는 9,000원에서 10,000원으로 살아있고 기관이라든지 연기금의 투신이라든지 사고 있고 오늘도 외국인들이 좀 사죠. 그래서 수급은 꼬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정상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이 모양을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래서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상향으로. 대신에 지수가 1,800이 깨지면 안 된다. 아, 1,800 깨지면. 그렇죠. 1,800이 안 깨지고 움직이게 되면 그래서 지수가 만약에 1,900과 1,950 올라가게 되면 아까 전에 실리콘워스 같은 애들도 움직인다 얘기했지만 화승인더 같은 종목들도 가야 돼요. 위쪽으로. 그러니까 남아있는 종목들이 그런 애들이에요. 다른 애들은 웬만하면 다 올라갔고 남아있는 애들은 이제 바닥권역에서 있는 애들 거의 21쪽에서 이제 붙어있는 애들은 이제 화승인더 실리콘워스 같은 애들 이런 애들밖에 없어요. 지금은. 근데 못 갔는데도 또 못 가서. 그래서 안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안 가면은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가 얼마라고요? 7,000원. 7,000원. 만약에 안 간다고 지금 던졌는데 내일과 내일 모레 움직이면 얼마나 배 아파요. 그렇죠? 그냥 갖고 있었으면 올라가는데. 손절을. 그렇죠. 그래서 7,000원짜리를 손절 잡으면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키스타 차트 한번 더 볼게요. 키스타 같은 경우도 여기서 그렇게 안 가듯 하다음에 여기서 갑자기 펑 하고 치고 가죠. 그러면서 결국 여기까지 올라왔죠. 우수MS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수MS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처음에서 많이 빠져가지고 고생했던 종목인데 갈 때가 되니까 알아서 지금 60에서 이미 벌써 돌파해서 많이 갔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지금 사기가 이제 부담되잖아요. 지금 많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제 실리콘웍스 그다음에 화승인더 같은 경우는 올라간 게 없죠. 다른 애들 60에 돌파해서 여기로 올라와 있는데
얘 올라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유리한 게 그거라는 얘기예요. 다른 애들보다 올라갈 목표치가 아직 남았다. 다른 애들은요, 그러니까 얘네 빼고 뭐 엔터주, 화장품, 뭐 게임주 등등등 해갖고 대부분 다 여기까지 다 올라왔어요, 이미. 화승인대로 따지면 11,000원까지 다 올라왔다고요. 대형주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보유가 되고 오히려 지금처럼 조정받을 때마다 지금에서 만약에 매매를 한다 그러면 살 수 있는 종목은 실리콘웍스, 화승인대 이런 애들밖에 없어요, 지금. 다 대부분 다 올라가갖고 사기가 부담됩니다. 그러니까 손절 라인 잘 체크하셔갖고 거기가 깨지면은 손절하겠다 생각 각오를 하고 들고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문자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 문자 종목은 제넥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넥신, 이거 많이 올라왔죠? 자, 보세요.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이거예요, 바로. 자, 바닥에서 지금 요런 식의 여기 만약에 제넥신의 요 모양대로 있는 종목들은 지금 공략이 되지만 차트를 뒤로 돌려서 요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은 20일과 60일에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고 많이 빠졌고, 그러니까 여기 51,400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공략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이런 종목들이 남아있던 게 최근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했었던 그 바닥 종목들, 그러니까 면세점 관련주, 뭐 GKL이라든지 파라다이스라든지 호텔시라든지 광원랜드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뭐 실리콘웍스라든지 아니면 에로티백금도 다 이런 식에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다 소개시켜드렸던 뭐 메가임디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주도 바닥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뭐 후성도, 그 다음에 뭐 하이비전 시스템 뭐 등등 대부분의 종목들 바닥에 있을 때서는 다 공략이 된다고 했지만 이런 식으로 62선까지 돌파를 하고 전고점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종목은 매수를 할 게 아니고 이제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한번 팔았었어야 될 종목을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매수 가격이 지금 7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73,000원이면 여기서 공략하신 거잖아요. 손절을 했었어야 돼요. 73,000원 공략했다가 7만 원이 깨졌을 때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 거 지금은 손절이 늦었어요. 지금 손절이 늦었죠. 늦었으니까 반등 나오면 65,000원, 67,000원, 그러니까 2,000원 올라갈 때마다 다 이게 저항으로 걸리는 자리에서 지금은 65,000원, 67,000원, 7만 원, 72,000원, 75,000원 올라갈 때마다 손절을 해서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자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지금은 순환매 종목들만 움직이는 거고요. 바닥에서 이제 못 간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고 한 번씩 움직였던 종목들은 또 다시 강하게 움직이기보다는 다시 들어줬다가 다시 한번 빠질 거예요. 왜냐면 지수가 조만간에 흔들릴 수 있으니까. 아직은 흔들리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제 나오면 안 좋은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 자, 여러분들 이제 시장이 단기 조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유럽 시장도 단기 조정이 시작이 됐고요. 미국 시장도 단기 조정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 시장도 단기 조정이 됐기 때문에 뭐 지수가 이제 1,700을 지지가 되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갑자기 또 그 다음날에 지수가 1,700이 깨졌습니다. 이번에 지지는 1,600인데, 여전히 단기 조정권역에 있고, 조금 더 지수는 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제넥신 같은 종목들은 더 많이 빠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들어줄 때마다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아직 바닥 권역에서 62선 이격이 남아있는 애들 몇 번을 얘기를 해도 똑같아요. 지금은 61선의 이격이 남아있는 쪽들이 먹을 폭이 남아있는 애들이고 61선 돌파해서 많이 올라간 쪽은 이제 팔아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61선 이격이 많이 남아있는 쪽을 공략을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넥시 같은 종목들은 반등을 줄 때마다 비중을 많이 줄이시는 전략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요.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코미코. 예, 25,000원에 20%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 종목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망이라든가 뭐 조금 더 매수해볼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일단 종목은 좋아요. 종목은 반도체 장비주들 뭐 전망은 좋은데 예. 이게 전망이 좋아도 지금 모든 종목들이 시장이 빠지게 되면 당연히 빠질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망이 좋은 종목들을 싸게 사는 게 좋겠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거 보면은 지금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들 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수가 한 1,900에서 2,000 사이로 올라가게 되면 물론 그 폭은 100포인트를 좀 두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이제 조정받을 걸 생각을 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건데 어느 정도 올라오면 얘도 빠질 거예요. 다시 시장이 빠지면 어쩔 수 없어요. 예. 시장이 1,700으로 밀리거나 1,600으로 밀리게 되면 얘도 당연히 시장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얘도 다시 밀릴 거예요. 그래서 밀리면 다시 싸게 사면 돼요. 얘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를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은 여기서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예. 지금 얘도 60일선을 아직 가질 못했죠?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들고 있다가 26,000원 돌파하거나 27,000원 쪽 올라가게 되면 절반 정도는 한번 팔아주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예. 한번 팔았다가 만약에 시장이 다시 조정을 받아서 쭉 내려가게 되면 얘를 다시 예. 싸게 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종목은 좋으니까 시장이 흔들릴 때 싸게 사자 이 전략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아직 시장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위쪽 방향으로 더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좀 더 두고 보면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점을 얼마로 보면 될까요? 저점은 이제 시장이 저도 그게 고민이에요. 시장이 과연 1,700을 지지를 해줄까가 고민이거든요. 예. 1,700을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1,700이 깨지면 종목들이 많이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건 알 수가 없어요. 1,700이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1,700을 고민할 필요가 없죠. 지금 뭐 1,800도 안 깨지고 있는데 뭐하러 1,700 깨지는 걸 고민합니까? 지금은 1,900으로 올라가는지 2,000 올라가는지 올라가는 걸 고민해요. 지금은. 예. 그렇죠. 지금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걸 고민을 하지만 1,800이 깨지게 되면 그때서는 1,700이 지지가 되는가를 고민하는 거고 1,700이 깨지게 되면 1,600이 지지가 되는 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1,700이 깨지게 되면 당연히 22,000원 쪽으로 내려갈 거고요. 예. 차트를 보게 되면서 예. 1,700이 깨지면 그때는 1,600으로 내려가면 당연히 2만 원, 18,000원 뭐 그 정도 깨질 거. 만약에죠. 만약에 더 많이 빠지게 되면 뭐 얘도 그러면 더 많이 빠지겠죠. 그러니까 지수를 무시하면 안 돼서 지수가 무너지면 얘네들도 더 많이 빠질 수 있다. 근데 저는 일단은 1,700 지지는 당분간은 좀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한 22,500원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 이것도 예상일 것뿐이에요. 만약에 1,700이 깨지면 22,500원이 아니고 이거는 17,000원에 다시 사야 됩니다. 예. 아셨죠?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 우양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우양. 자 우양이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은 542억, 좀 작죠. 자 한번 일단 기업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기업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일단 매수 가격은 4,600원에 비중은 20%. 일단은 뭐 하는 회사인지를 보게 되면 일단은 보니까 통조림, 뭐 제품, 즉석 조리식품 뭐 그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사업을 그쪽을 하고 있네요. CJR 제일제당 뭐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소형주면서 이제 음식료, 뭐 담배 뭐 이런 쪽으로 되어 있고 뭐 기업은 증거금 40%인 거 보니까 뭐 위험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위험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근데 시가 좀 작아서 좀 봤고요. 1,000억짜리 이하 종목들은 아무래도 좀 그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위험한 게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좀 봤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4,600원에 이제 갖고 있는 부분이 저점은 아니란 말이에요. 저점은 아니고 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서 한 5,000원 정도로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5,000원부터 해서 요 위쪽으로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이제 줄여야 되는 자리예요. 왜냐면 얘도 많이 올라왔죠.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이 아직은 조정은 안 받았지만 시장이 이번 주가 됐든 다음 주가 됐든 다다음 주가 됐든 어느 정도 고점을 치면 얘네들도 고점을 줬다가 뭐 예를 들어 한 5,500원을 갔다가 조정받기 시작하면 얘도 다시 3,500원, 3,000원 쪽으로 다시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줄이자라는 관점으로 일단은 보유는 되고 일단 손절 라인은 4,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0원 깨지지 않으면 보유, 올라갈 때만 수익이 나면 좀 챙기시는 전략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을 좀 마무리를 할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공개 방송에서도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매매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지금처럼 시장이 올라올 때에서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가는 전략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서 아직까지도 손실이 많이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고민하시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제가 좀 이따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면 될 거고요. 오늘 지수 1,800 이탈되지 않으면 여전히 매매가 가능하니까 오후장에서도 그렇게 급격하게 여러분들이 뭐 시장이 무너질까 봐 겁내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 앞으로요. 응원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고 하니까 만나보도록 하죠. 정수님 사랑합니다. 파이팅이라고 4055님께서 사랑의 문자 메시지를 또 보내주셨고요. 4944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인증해 주셨고요. 3086님 안녕하세요. 이정수 위원님 덕분에 수익 꽤나 봤습니다. 라고 하트까지 보내주셨네요. 또 7177님 초보인데 실전 매매 정수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본방사수 약속할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위원님 앞으로 많은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는데 위원님 우리 시청자님들 수익 좀 나셨대요. 칭찬도 좀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랑하면요, 수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초보자는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이 났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많이 찾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쁨을 드리면 저도 기쁘고요.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이 그런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정말 큰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바닥 종목들을 많이 잡아와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약간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아직 매매가 끝난 거는 아닙니다. 만약에 시장이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바닥 종목 한 200개, 300개 잡아들 수 있는데 지금은 한 20개도 잘 안 돼요. 그만큼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거든요. 자, 근데 못다한 얘기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들이 좋은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의 상담을 좀 이어가기 위해서 공개 방송을 열어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도움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바닥에 있는 종목을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무료 공개 방송 꼭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샘플러스 검색을 하시거나 서울경제TV 샘플러스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위원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고르고 골라서 좋은 종목들 말씀드린다고 하니까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